지금 논문 컨설팅의 계절, 논문 컨설팅의 성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컨설팅의 계절이 왔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3월이 끝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다음 주가 4월입니다. 4월이면은 대부분 대학원에서 예비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심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비 발표, 즉 예비 심사죠.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4월에 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목전의 예비 심사를 앞두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내 논문 혹시 잘못될까봐, 이번에도 나가리 될까봐. 그 조바심에 컨설팅을 많이 문의하고 있어요. 근데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요쯤 되는 시기에는 대학원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뭘 하기 위해서? 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컨설팅의 문을 이제 이렇게 똑똑 두드리시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쓰는 학위 논문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학술적인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적인 업무이기도 하죠. 학위를 줘야 되니까. 기존에 준비해 놓은 어느 정도 선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학위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거는 사실 가치 판단의 여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좀 세워놓기가 애매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니까 이 학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을 말하겠죠. 즉 이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행정적 업무의 기준은 어떤 거겠습니까? 학교에서 정한 양식이 있을 거고, 또 학교에서 정한 행정적인 타임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디데이를 어느 날짜까지 맞춰야 되고, 이때까지는 뭘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비 발표하기 전에 IRB를 승인을 받아라 라든가, 아니면 예비 발표 후에 IRB를 승인을 받아라 하든가, 그리고 완성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PPT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본심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아주 많은 체크 사항이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거기다가 약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대한 그 수많은 비위를 다 맞춰야 되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소 해결하고자 컨설팅의 문을 똑똑 두드리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컨설팅, 소위 말해서 업체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 학과, 그리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컨설팅 해주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 다르고 지도 교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술적인 가치를 판단할지 그 학교에 하고 학과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그런 타임테이블 상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뭘 매뉴얼을 요구를 하는지 그 하나하나 다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나 학과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교수님에 따라 또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저 컨설팅 업체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줘야 돼. 나 똥까지 다 닦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컨설팅 받으시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협업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학생으로서 이 학위 논문의 주인으로서 할 도리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도리를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컨설팅 쪽이 최소한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컨설팅이 이만큼 내 똥까지 다 닦아라 이게 아니고 내 주도적으로 내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끌어갈 테니 컨설팅은 그 와중에 도저히 안 되는 거,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 그거를 차마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리고 교수님이 막,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교수님이 또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도저히 교수님한테 물어볼 처지가 안 되거나, 물어볼 수가 없을 때, 나는 도저히 모르겠을 때,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최소한으로 컨설팅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컨설팅 누가 받냐? 컨설팅 받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나보고 컨설팅을 최소한으로 받아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 최대한 많은 부분을 나한테 내보고 직접 하라는 거 아니냐?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논문을 언제 다 쓰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지금 당장 뭔가 논문에 대한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라고. 이 맥락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노하우를 알면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완전히 못하는 컴맹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컴맹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있겠냐 라는 문제도 있고 컴퓨터조차 모르면은 좀 대학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학원 간 거 자체를 가기 전에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셔야 돼요. 요새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쓸 수 있는 기반은 다 준비가 돼 있다. 다만 논문이라는 것에 대한 맥락과 노하우에 대해서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이 경험이 있으면 저는 누구든지 심지어는 대학원을 안 가도 누구든지 논문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제가 이거는 장담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논문을 처음 쓰거나 한두 번밖에 안 써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알면 솔직히 내가 왜 하며 어떻게 하며 어디서 자료를 수집해서 어디다가 집어넣고 어디다가 편집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맥락과 노하우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알면 논문을 내가 못 쓸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라는 것이 대면 심사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 컨설팅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대신 심사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야 돼. 그러면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분들이 나 논문 심사 처음 해보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주 이분들도 빠꾸미들이에요. 논문에 대해서는 빠꾸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 저 학생을 딱 한 1분만 들어보면 이거 누가 썼는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심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학위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근데 자기가 요만큼, 발톱의 때만큼만 참여를 한 논문을 가지고 이 발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 내가 대학원에 학생으로 들어가신 분들,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하고 남이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게 뭐 학위 받겠지, 이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가지는 게 좋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해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멤버십 강좌도 있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교재까지 1권에서 5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있다. 학교에서도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사실 논문을 처음이나 한두 번 써본 상태에서는 처음에 진행이 좀 될 것 같다가 덜컥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비가 있다는 거지. 그 고비를 해결하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어디? 1번 학교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그 문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 사실상 기본입니다. 원칙이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논문 전체 과정에서 딱 한 번 연구 설계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연구 설계까지는 컨설팅을 받아서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해왔는데 분석할 때 이것까지는 내가 좀 힘들다 해서 한 2번 정도, 그리고 중간에 확인차 한 3번 정도, 그러다가 논문이 뭐 뒤집어져 가지고 한번 재판 수정해야 될 때 그때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해결이 학교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해결이 되면은 굳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 학생들이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을 때 기본적인 컨설팅을 받는 대학원생들의 자세는 컨설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학생들은 일단 대면 심사거든. 이건 무시 못합니다.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들을 빠꾸미인 아주 그냥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이, 석사는 한 3명 되죠. 박사는 5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딱 집어낸다고요. 그거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최소한으로 받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사정상 조금 더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컨설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물론 가지는 사람은 없겠지. 나는 조금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심사 때 정말 편하다. 본심 때 정말 편하다. 본심 때 정말 웃으면서 끝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장담해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딱 예외적인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 오래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이 컨설턴트가, 이제 저 같은 컨설턴트가 엄청나게 뛰어나도, 그리고 학생이 엄청나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도 교수님 내지 심사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개인의 심리, 요분들 개인의 심리적 상태 또는 이분들의 그 관계들 있잖아요. 분위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푸냐면 정치적 분위기라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는 학생 잘못도 아니고 컨설턴트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 또는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별로 좋지 않은 나쁜 관례. 예. 무조건 우리 학교 박사 또는 우리 학과 박사 학위 논문은 숙려 기간 무조건 2년입니다. 뭐 얄짤 없어요. 아무리 잘 쏘아도 소용없어요. 예? 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다시 들어와도 안 돼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다시 태어나서 박사과정 들어와도 우리 학교에서는 무조건 2년 숙려 기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 빼고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컨설턴트가 필요한 부분 컨설팅을 했을 때 저는 본심에서 대면 심사를 할 때 교수님들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아무리 내가 불안하고 자신 없고 나는 실력이 지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완성도 높은 논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논문을 써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